안녕하세요. 원미일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래경 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법률센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기에 언급하는 문화 다양성의 거점 공간인 DD센터라고 하는 곳도 그렇고 이 곳들의 지금 질문들에 중복되는 지점들은 가만 보면 뭔가 사업이 시작될 때 그리고 종료될 때 그리고 연속해서 할 때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이걸 더 지속할 수 있는 지점들, 지속하지 못한다면 대안점,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우리 부천시의 정책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당동의 강남시장 안에는요, 그 외국인 다문화들이 함께 그 공부하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하는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60평 정도 남짓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반은 또 사무실로 쓰고 아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약 30평 남짓되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허름하고 어떤 특별한 시설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우리 도당동 부천동에 2,793명이라는 다문화 아이들과 어머니와 그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 올해 7월이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폐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도당동 강남시장에서 우리 제대성 상인회장님이라는 분께서 아이들이 어린이 공원에서 비가 오는데도 놀고 있어서 얘들아 저기 들어와서 비를 좀 피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놀아라. 그렇게 하면서 강남시장 안에 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간을 하려다 보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을 따기 위한 확보를 하는 방안에서 관광형 사업으로 하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생활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팀에서 이 일을 주관하여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땄고 문화도시 사업으로 아시아인권문화연대랑 아시아인권연대가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민간단체가 서로에게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2024년 7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민간단체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를 해야만 본인들의 어떤 생계와는 무관한 일이거든요. 그 공간 하나 60평 남짓 되는 그 공간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을 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공간에서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단에게 요청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조례상 막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나름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도 운영비 중에 임대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모사업이 대체로 4월에 진행이 되거든요. 다 선정이 되면 5월이 됩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이 공간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에 이야기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니 그 부분을 좀 더 연장하여 고객편의센터를 역곡동에 있는 상상시장처럼 그렇게 이 고객편의센터를 열어주고 그곳에서 그 상인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상인의 그 전통시장팀에서 생활경제과에서는
본인들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많아서, 그리고 임대료 전세로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월세로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가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저렇게 다 하다가 이제 제가 복지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복지과로 가서 춘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침 문해교육 사업을 하던 공간이 만료될 예정이니 춘희복지관에 있는 만료되기 전에 이곳을 다시 임대해서 이 공간을 문해교육 공간과 플러스 알파 이주민 지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왜? 소방법에 따라서 그곳에 완강기를 내려오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사실 요게 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그 도당동이라는 그 열악한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30평은 본인이 써야 되는 전용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30평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천명하셔서 센터장께서 그래서 진행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방법 때문에 안 됐고요. 그래서 춘희복지관도 불발이 됐습니다. 소방법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안 됐어요. 근데 이 기간은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복지국장님이랑 다 불렀어요.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세요. 문화에서 안 되고 기획경제에서 안 되고 그럼 이제 다시는 복지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런 기간이 저한테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 60평이 이렇게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힘들게 얻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시정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단장님, 시장님, 공간 하나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60평 되는 공간, 시장께서 관심 있어 하는 이 다문화 사업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 그냥 계속 우리가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들을 어떻게 존치시켜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시작에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시정질문 답변을 받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그 사업의 내용으로 이 공간을 보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대료는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 선정과 담당자를 정해주시고 담당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건데 이 60평 남짓을 우리 부천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 부천시가 다문화를 위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공간이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당 1-9에 개발되는 지금 여러 가지 시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되는 방법 딱 하나만 찾아서 이곳에서 다문화 아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주말에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